2023년 10월 4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0월 AS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주에만 녹음을 지금 5개를 떠야 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다빈님이 다 편집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할 일이 많아요. 최대한 짧게 끝내고 싶은데 AS 코너는 어차피 소식 전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만화 이야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 뭔데요?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어. 해버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로끼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엘로끼라고 아, 야구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LG와 롯데와 기아는 이제 하나다 이래서 하위권에서 네. 하나가 10위를 깔고 가고 그리고 LG, 롯데, 기아가 항상 이게 하위권에 있었는데 LG가 우승을 해버렸어. 네, 올해를 기점으로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날이 다 오는구나. 이게 몇 년 만이지? 거의 이 팀도 21세기 우승 못하지 않았었나? 우승은 못했죠. 네, 네, 제가 계속 알기로는 못했었어요. 보자. 스크롤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언제 우승했지? 하여튼 2000년대 들어와서 우승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최초 또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우승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롯데만 남았구나. 롯데는 아직도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우울한 요즘을 어제를 보냈죠. 어제 우승이 결정이 돼서 어쨌든 LG 트윈스 팬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이 방송하기 전에 야구 팬들이 많아서 저희 회사에 야구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이번 시즌 결말은 이렇게 났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기아는 지금 5등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 힘겹게 가고 있죠. 어제 이겼던데 어쨌든 네. 5등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10월에 이제 AS 코너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다빈님이 한 2페이지 정도 내용을 들고 오고 제가 한 페이지 따로 준비를 해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거를 다빈님이 먼저 선점해서 본인 뉴스 리스트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어제 저도 시간이 겨우 짬이 나서 뉴스를 찾아보고 이거 해야지 하고 있는데 다빈님이 이제 이미 다 해놔서 빈정상에서 하지 않았다. 오늘은 다빈님이 정해놓은 것들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미학탐구회에서 권규정 작가님 만화들 다뤘었는데 네네네. 이제 권교정 작가님 스토리 만화 말고 권교정 리얼 토크, 교 리얼 토크라는 제목의 작가님 일상을 담은 만화가 있는데 그 시리즈의 3권이 8월 25일에 종이책으로 발매가 됐고 네. 같은 시리즈 1권, 2권 앞권들이 리디북스에서 9월 4일에 같이 발매가 됐어요. 이 작가님의 스토리 만화 후기 같은 거 보시면 작가님의 캐릭터가 되게 귀여운 초등학생 같은 캐릭터로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캐릭터로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을 담은 만화고 그래서 권교정 작가님들 팬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이라면 반가워하실 만한 만화가 나왔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일상 만화니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설명글 같은 거를 올려준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읽어보자면 여전히 사랑스러운 고양이들 이야기 터줏대감 메로와 나오의 개성 가득 뉴페이스가 등장했다. 호이자 교내 정원에 눌러앉은 마당 양들과의 교감 그리고 개, 새, 고양이에 이어 꽃까지 정신없이 바쁜 가드닝 리얼 체험기 분주하지만 행복한 교회 일상 리얼 토크 3권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이게 3권 설명글인데 되게 풍성해요. 일상을 되게 다채롭게 즐기고 계신 것 같고 또 여기에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고양이들 얘기까지 나와서 약간 뭔가 집안에서 동식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교정 작가님이랑 공교정 작가님 그 홈페이지가 아직 있거든요. 제가 네. 이거 방송할 때까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유튜브랑 이렇게 교 리얼 토크 책이랑 그리고 그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
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감수성에 멈춰 있어요. 소통 방식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세련된 거 요즘 유행 따라가면서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왜 자기들끼리 행복하잖아. 이미 행복하게 소통하고 있고 네. 작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그런 느낌으로 딱 소통하고 있는 그 느낌이, 와, 뭔가 눈치 안 보고 본인들이 즐거운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 나오는 호이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거잖아요. 그쵸. 근데 읽으면서 살짝 예, 겸연쩍었어요. 아마 다빈님이 엄청 어릴 때 유행했던 그런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말이, 우차상가 거기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아. 그들에게 그 감수성이 이 감성. 네. 감성이 멈춰서 거기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운 것 같고 부럽다. 와, 왜 부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소통하기에 좋은 방식을 찾아서 음. 거기서 행복하게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행을 조금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물론 제가 르세라핌을 열심히 찾아는 보고 있지만 네. 그렇게 막 쫓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거 보면은 부럽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교준 작가님 세 번째 책 저도 샀으니까요. 곧 보고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미학탐구의 오시미슈조 편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지금 연재 중이었던 작품이죠. 피해 흔적. 네. 악의 꽃 해피니스, 그 다음에 피해 흔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작품이 이제 14권이 9월 20일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으로 발매됐고, 현재 리디북스에는 13권까지 이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13권까지는 샀던 것 같고 14권은 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13권을, 이게 다빈님이 옆에 이제 사무실 바로 옆자리니까 옆에서 보더니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감히 대표를 대표를 어이 이러면서 막 치더니, 봤냐 이러면서, 봤냐고 이러면서 빨리 보라고, 피해 흔적 13권까지. 네.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썼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만화가는 분명히 오시미슈조인 것 같다라고 썼는데,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먼저 읽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를 회사 계정에 있으니까 음. 제가 그거를 주말에 먼저 봤었어요. 저는 그래서 회사 계정에서 산 데까지는 저도 다 보고 있다가 신권이 나온 거를 따라가진 않고 있었는데, 주말에 한번 다시 보고 너무 재밌고 너무 잘 그렸다. 그래서 남은 것까지 다 봐야겠다 하고 가서 사서 봤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최근에 봤던 만화 중에 저도 제일 충격이었고, 그리고 12권이었나 거기서 법정 장면이 나오는데 욕하고 싶다. 거기서 엄마가 하는 말을 보고 네.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 지경까지 이 사람은 갈 수 있구나 싶었고, 그리고 그 장면들 12권하고 13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서 충격적이라서 이거 만화를 다 보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또 다른 만화 봐도 그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눈앞에서 계속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이제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이 앞에 본 피해 흔적이 너무 충격적이고 안 잊혀져서 도저히 다른 작품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날이었고, 저도 진짜 말하기도 입이 아프지만 지금 진짜 갈수록 잘하고 제일 잘하는 작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최재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완결이 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 사람은 중2병 지나고 어른 성장하면 네, 이제 두세 권 안에 끝나. 끝나는 얘기만 남았는데 정발이 좀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곧 완결권까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완결권 가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끝낼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만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피해 흔적 꼭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뭐랄까, 만화가 그러니까 캐릭터나 이런 디자인에 있어서 그 좀 더 과장돼서 그리고 컷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기교를 부리고 하면서 다른 예술이랑 좀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시미시조의 앞에 것들은 좀 그런 과잉이 있었는데, 이 피해 흔적은 그냥 우리가 그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아주 잘 건드리고 있어서 좀 과장의 미학이나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멀긴 해요. 그런데 그거가 없이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이끌어가고 있고,
컷 연출 나누고 그냥 명암 조절, 그림자 조절만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사람이 라는 거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의 영화로 치면 제가 드니 빌리브 보듯이 이 오시미 슈조의 작품을 보고 엄청 있다. 좋아하시는.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다비님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네요. 네, 망가다에서 저희 아라키 히로이코의 조조의 기묘한 모험편 했는데 네, 저번에 첫 번째 AS 코너였나 거기서 음. 저희가 이제 조조 새 시리즈 연재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맞아, 썸네일로 만든 기억이 있네요. 네. 네, 이번에는 그 전부 8부인 조조리온의 한국 발매 소식인데요. 아, 올 6월에 발매가 되었었던 조조 11권에서 15권 5권 묶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 5권 묶음이 9월 14일에 리디북스에서 이북으로 또 발매가 되었고 네, 그리고 지금 리디북스에서 9월에 조조리온 세트하고 조조 시리즈 전권을 세트 할인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늦었다면 죄송하고 조조에 그래서 아직 입문을 못하신 분들이나 이게 부 단위로 끊기는 이야기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조조리온 같은 경우에는 성인수 작가님은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6, 7부가 네. 가독성이 진짜 끔찍해요. 제가 진짜 오. 보다가 오, 진짜 5부가 그 여자죠. 아니요 6부. 6부가 여자고 5부가 이탈리아.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는 애니 기준으로 하면 5부고 6부가 여자 조조가 나오는 교도소. 그 부고 7부는 이제 말 달리자는 이야기인데 진짜 7부 같은 경우는 가독성이 너무 끔찍해서 제가 주변에 봐달라는 얘기를 쉽게 못해요. 이거를 차라리 종이책으로 보면 나은데 이제 권수도 조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이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모바일 기기 그냥 스마트폰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최소 아이패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가독성을 갖고 있어서 7부를 보면서 8부는 어떻게 보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8부는 진짜 신기하게 가독성이 너무 좋아요. 5부보다 좋은 것 같아. 그럼 7부는 뭐 작가가 의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봐서 말을 못 하겠네. 저는 잘 모르겠고 8부에서는 또 스타일을 확 바꿔서 네. 너무 가독성이 좋고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이 세계관은 저희가 읽었던 4부 모리오초에서 또 시작이 돼요. 모리오초에서 다이아몬드? 애들 이름을 리부트 시켜가지고 뭐 히가시가타 애들도 나오고 이름이 4부에서 많이 봤던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4부를 좋아한다 하시면 8부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6, 7부를 읽다가 이거를 읽으라고 만든 거냐 생각이 들어서 하차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8부를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조의 마지막 시리즈인 9부는 지금 일본에서 연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한국에는 8부인 조조리온이 이제 발매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 8부에 가지고 있는 가독성이 내가 뚫고 온 6부, 7부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게 선녀다.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조조 문학동네에서 내지 않아요? 네, 문동에서 내고 있어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문학동네가 조조를 내고 있다는 게 매번. 그러니까 뭐 그 출판사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어울리는 데가 있는데 문학동네가 조조의 언밸런스하긴 하죠. 되게 특이한 그 조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다비님께서 한국에서 했다면 내가 지금 당장 갔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전시 소식인데 한번 전해주시죠. 망가다에서 저희가 시미즈 레이코의 투투XX 편을 했었는데 네,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네, 여기에 대한 전시 소식인데요. 작가인 시미즈 레이코가 40주년을 기념해서 시미즈 레이코 원화전을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야, 이거는 볼만하겠다.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작가다 보니까 내가 비밀 표지에 속아서 샀다고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어릴 때?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밀 그 뉴타입의 비밀 일권 표지가 너무 이뻐서 안에도 이렇나 하고 봤었던. 네, 어쨌든 내용은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네, 시기는 올해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되게 짧게 하고요. 네, 진짜 짧은 전시 기간인데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어떻게 못 가나 하고 찾아봤어요, 심지어. 저희가 얘기를 당시에 했던 아름다운 투투XX 원화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뭐, 표지로 사기가 당하셨다는 비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야,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미즈 레이코의 작화 전성기는 월광천녀가 아닌가. 그때가 진짜 작화적으로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인데, 그때의 원화를 눈앞에서 보면 진짜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회장은 도쿄 이케부쿠로의 선샤인 시티 건물에서 한다고 합니다. 공식 사이트가 지금 나와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보니까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카테고리를 보니까 굿즈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겠지만 굿즈라도 어떻게 대리구매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리구매를 맡겨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시미즈 레이코 원화나 일러스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네, 제가 저번에 토가시 전시회도 갔다 왔잖아요. 토가시가? 헌터헌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도 제가 전시를 보면서 토가시 그림의 선이 가진 힘을 눈앞에서 보고 엄청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만하죠. 네, 시미즈 레이코는 다른 방식의 선, 되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좀 보고 싶지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가 지금 비밀 시즌 제로라고 비밀에 이제 이어지는 후속권을 연재를 하고 지금 최신 연재작인데 이 작품이 1년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휴재 중이었어요. 네, 멜로디라는 잡지에서 연재가 되고 있었는데 휴재 중이라서 이제 10권이었나 11권에서 연재가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10월에 나오는 멜로디 12월호를 통해서 연재 재개가 되는 것도 또 하나 전하고 싶은 되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고요. 이 비밀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도 1년에 한 권 나오고 한국에서도 1년에 한 권 나오는 텀으로 발매가 되고 있었는데 시미즈 레이코의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왜 이 뒷권이 안 나오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밀 시즌 제로도 이제 슬슬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께서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마무리를 잘 하려고 휴재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재개가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한 권 또 나올 것 같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예정입니다. 그 출판 만화 원고 이번에 헌터헌터 그 토가시 전시회 갔을 때 그 원고 원화가 전시돼 있는 거죠? 원화요. 근데 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출판 만화 원화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만화책으로 보고 있는 그림들은 그 원화의 매력을 한 100배 정도 다운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흰색 빳빳한 종이 위에 잉크가 펜촉 위에서 또르르 흘러서 약간 반짝반짝거리면서 두께를 만드는 것까지 그게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뭐 90년대 그 출판 만화 원화를 직접 그 펜촉을 그리셨던 그분들 원화를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하면 눈물 나요. 눈물 날 정도로 진짜 아름답거든요.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그리는구나. 정말 그 붓 한 털 가지고 그린 듯한 굵기의 얇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책으로 인쇄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특히 시미즈 레이코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원화가 장난이 아닐 거야. 이 사람 성격에 일러스트 그리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가서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사가 영세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네. 정말 아쉽습니다. 혹시 일본에 사시는 분 계시면 근처에 이 전시하는 곳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세요. 생색이라도 좀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뭐 대리 구매 이런 것도 한번 부탁드려보고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전시가 일본에서 열린다. 짧게나마 그 소식 전해드리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그 우리가 한번 망가다 시간 때 제가 소개하면서 전우님이 들고 온 만화죠.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거야. 되게 1권 충격적이고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나 봐요? 완결은 사실 그때도 녹음했을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완결난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정발이 안 됐구나. 네, 한국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이제 이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뒷권들이
한참 동안 발매가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전우님이 그때도 그 되게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이제 9월 14일에 리디북스에서 이북으로 10권부터 완결권이 12권까지 전부 이번에 발매가 되었어요. 아, 한 큐에 다 나왔구나. 네, 제가 리디북스에서 그때 저희가 봤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 댓글창에 바로 이제 완결까지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는데 전우님 아니야? 살짝 의심이 돼요. 이 만화가 이제 한동안 소식이 진짜 없었다 보니까 네. 거의 체념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전우님도 실제로 그러고 계셨어가지고 전우님이 진짜 후속권들 발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만화들이 좀 많은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무사히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라서 특히 이 방송 들으시면 반가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미 사서 보셨어요. 봤지? 네. 봤다고 봐요. 어차피 금요일에 볼 거니까 물어보자. 근데 저는 이 작품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고어하기 징그럽지도 않고 너무 무섭지도 않은데 살짝 이렇게 건들면서 그냥 즐겁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공포물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사두셨나요? 아니요, 사지는 않았어요. 저희 그 회사 아이디로 사서 저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망가다 소식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 뒤에 전우님이 가져오신 만화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소마토의 섀도우하우스 편도 이제 전우님이 추천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만화인데 네네네. 9월 25일에 11권이 종이책으로 발매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리디북스에 이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고 이 발매 소식하고 같이 제가 체크했을 때 조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리디북스의 섀도우하우스 출판 만화 버전 말고 스크롤 버전이 회차 단위로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에? 스크롤 버전으로 되고 있어요. 화 단위로 끊어가지고. 되게 특이하죠. 응? 그리고 이게 이 만화가 일본에서 연재될 때는 흑백 페이지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스크롤로 업데이트 되는 거는 리디나 레진에서는 풀컬러 스크롤로 연재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 출판될 때는 풀컬러 페이지로 이제 나오고 있는 되게 특이하게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컬러여야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저희도 그때 풀컬러 출판 만화 버전으로만 확인을 했고 흑백으로는 확인을 못 해봐서 비교를 해보면 뭐 일본 버전, 스크롤 버전, 한국 출판 만화 버전 비교를 해보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스크롤 버전 댓글창 보니까 작가가 아무래도 연재 방식이 좀 다양해서인지 휴재를 좀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는데 출판 만화 버전으로는 무사히 잘 나오고 있다. 곧 11권도 이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들여오면서 컬러링을 따로 하나?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레진에서 일본 만화 이제 들여와서 네. 이제 편집해서 재편집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스크롤 방식으로 바꾸니까 바꾸는 김에 한번 컬러링을 컬러링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그걸 그대로 해서 책으로 내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컬러링이 너무 잘 된 작품이라서 그죠. 신경 써서 했어. 그리고 저희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당연히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컬러를 했을 네. 거다. 검은색이 더 튀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놀라서 같이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망가다 소식입니다. 와야마야마 편 저희가 한번 공개 방송 때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 가라오케 가자에 이어지는 스토리인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라는 작품이 국내에 이제 정발이 되나 봐요. 12월 중에. 국내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발매 예정인데 파미레스 가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이 만화가. 이건 일본에 그럼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은 연재를 하고 있는데 연재 시스템이 좀 특이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연재를 했던 회차가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단행본 기다리자 하고
들어눕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네. 보통 만화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나오기 직전에 나온다고 이제 예약을 받는데 이 만화는 진짜 인기 시리즈라서 그런지 12월에 나오는데도 벌써 선 예약 주문을 받고 있고 일본에서. 네. 공개 방송 저희가 할 때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파미레스 과자 언제 정발이 될 것 같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책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발이 빠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도 아직 진짜 내용을 아예 몰라요. 그냥 둘이 다시 만나서 파미레스에 이번에는 간다. 이것만 알아서 아, 그 캐릭터들이 그대로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작가가 자기가 가라오케 과자는 좀 느낌만 줬다면 이 파미레스 과자는 진짜 BL풍으로 각 잡고 그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후보권에서 얼마나 어떻게 각을 잡으셨을지 그게 궁금해서 한국에 나오면 빠르게 사서 확인하고 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오케 과자 전 되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네. 이것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근데 12월 중에 거기서 나오면 한국엔 더 빨리 하면 내년 초엔 들어오겠네. 아무래도 인기작이고 많이 팔리는 작품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으니까. 네. 문동 편집자분들이 힘내십시오. 자, 네. 다음 소식도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망가다 소식입니다. 마나베 쇼에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했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후원도 받았던 쿠조의 대제편, 그 편이 이번에 7권이 오프라인의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나왔고 리디북스에서는 이번 달 10월 26일에 이북으로 발매 예정인데 이번 AS 코너는 거의 전우님을 모셔와서 같이 해야 되는 수준으로 전우님이 소개했던 책들에 대한 소식 비중이 높고 이 만화도 전우님이 재밌다 이거 하자 해서 추천을 하셨던 만화고 재밌어요. 네. 저는 사실 호불호를 따지면 불호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보시는 네. 게. 마니아층이 확실히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들 리디북스를 잘 노려보고 계시다가 이제 10월 26일이 되면 신간 나온 거 빠르게 정독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문단이 한 두 줄에서 끝나. 나온다 맞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왜 쿠조의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재밌게 봤죠. 근데 재미와 별개의 문제로 힘드니까. 취향이 아니다. 힘들다. 네. 저는 나오면 사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는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작품들과 다른 궤를 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 작가라서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가가 엄청 취재를 많이 한다는 거 네. 우시지마. 우시지마 때도 그랬고 취재를 많이 해서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보고 싶어서라도 한번 저는 7권이 나오면 계속 팔로잉 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 텀블벅 소식이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소식인데 네. 만화 시장에 만화들이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되고 있는 게 많아요. 최근에 네.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안 한 걸로 포장하자. 이선 작가님의 우바우라는 작품이 지금 거의 4천만 원 넘게 펀딩이 돼서 성공이 되었고요. 이선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이드비랑 같이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우주 작가님께서 네. 같이 하고 있는 서서 코믹스라는 곳에서 지금 달력 만화 첫 줄에 있는 스탠딩온이요. 네, 달력 만화를 지금 펀딩 중에 계신데 지금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4일인가 5일인가? 8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차긴 했지만 지금 아직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 저 서서 코믹스가 지금 한 2년 3년째 꾸준히 그래도 1년에 한 권씩은 책이나 재밌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텀블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서 코믹스의 달력 만화 저것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거는 우리가 한번 그 전화 인터뷰도 했던 한국음악신의 아카이빙 곱하기 만화 프로젝트 음악의 사생활 99 그게 지금 18일인가 17일 16일 이 정도 남았는데 한 2주 조금 넘게 남았던데 아직 다 안 찼어. 네. 아직 지금 80몇 %밖에 안 찼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봤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이 방송이 먼저 올라가고 어저께 최재훈 작가님과 얘기했던 독립만화 이야기 이런 것들도 그 미학탐구의 코너에서 독립만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될 텐데 그 독립만화 씬에서 살아남아서 어떤 작품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분들이 이선 작가님, 서서 코믹스 그리고 그 음악의 사생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삐약삐약 북스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재미없는 만화를 만드는데 사줘, 뭐 펀딩 후원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내용 재밌어요. 네. 분명히 그 우리가 후원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우리 만화 클래식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텀블벅에 가셔서 지금 만화 펀딩 진행되고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한번 쫙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면 좀 후원을 부탁드린다.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 8가지와 함께 펀딩 이야기 조금 다뤄봤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망가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네, 이번엔. 네, 이게 신간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망가다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하긴 뭐 연재 중이던 걸 우리가 소개를 많이 했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렇게 AS 코너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기가 막혀요. 오후에는 네. 아침에는 춥다가 오후에는 덥다가 저녁에는 창문 살짝 열어놔야 될 것 같은 날씨인데 새벽 되면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추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다들 감기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저도 약간 몸살기가 살금살금 있거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창문은 꼭 닫아놓고 주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방송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